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1월 17일 화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를 꿀처럼 달콤하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몽한 분도 기지개 한번 쭉쭉 펴보시고요.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맞이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다중인격을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다중인격이라 약간 난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 방의 가구 배열을 좀 센스 있게 바꿔보고 싶다고 도움을 나에게 청해왔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평범한 방이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바꿔보라고 제안할까요? 1번, 바닥에 카펫을 깔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준다. 2번, 에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꾸미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한다. 3번, 이것 하나로 이미지가 변하지 않을까? 라며 멋지고 기다란 스탠드를 추천했다. 4번, 언제나 파란 하늘을 보라고 천장에 구름이 떠있는 하늘벽지를 권했다. 4가지 다 그럴듯하죠. 네,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곡은 유피가 부릅니다. 뿌요뿌요. 네, 첫 곡으로 유피의 뿌요뿌요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중인격을 테스트하는 날이었죠. 화요일이라 불같이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인격이 몇 개인지 의심도 해볼 법한데 한번 심리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스스로 자기의 방을 가구 배열로 좀 센스 있게 바꾸고 싶다고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평범한 방이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바꿔보라고 제안했을까요? 1번, 바닥에 카펫을 깔도록 권유한다. 2번, 깨끗하고 깔끔하게 꾸미는 게 최고야 라고 조언해준다. 3번, 이것 하나로 이미지가 변하지 않을까라며 멋지고 기다란 스탠드를 추천한다. 4번, 언제나 파란 하늘을 보라고 천장에 구름이 떠있는 하늘벽지를 권한다. 4가지인데요. 4가지 다 권하고 싶은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게시판에 1번 고르신 에별리고 님도 보이고요. 지금 4번 군산양이 아베님이 4번, 또 아내분이 2번, 그리고 팔라스님도 4번, 또 엘비스 삼삼님은 2번 고르셨고, 그 밑에 정답인가요? 라고도 물어보셨네요. 심리 테스트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번호를 골라주셨는데, 자, 궁금하시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닥에 카펫을 깔면 어때를 고르신 분, 다중인격이 1.5인급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기는 좀 그렇고 한 사람 반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인격은 좀 생길랑 말랑 하나 봐요. 보통인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성격 파탄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런 흔한 타입이라고 하네요. 자, 2번입니다. 저는 2번을 골랐는데요.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성실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지나치게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이해하려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런 2번. 네, 안 좋네요.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네. 3번. 앞에서 활짝 웃고 계신 이정일 PD가 고른 3번. 3번을 고르신 분. 야, 축하합니다. 지키 박사와 하이드급이라고 하네요. 당신에게는 극단적인 두 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을 놀라게 하는 일을 좋아하는데 너무 지나치면 상대가 싫어하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면을 조금만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하네요. 네. 지금도 인기가 많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네, 억제만 한다면 더 인기남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스님이 4번 골라주셨고
또 군산양의 아버님이 4번 고르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자, 4번 다중인격 20인급이라고 하네요. 와, 굉장하죠? 뭐 조금만 늘리면 알리바바와 도둑들 버금가겠네요. 이 분위기에 따라 자신을 변신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하네요. 4번, 연예인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다 고르신 게 스스로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침부터 이렇게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날씨 알아볼게요. 화요일인 오늘은 남해상에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나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칠 예정인데요. 강원도 영동과 일부 경상남북도, 제주도는 낮 동안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수요일에 이어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8도에서 16도 사이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5m 수준으로 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1905년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날이 오늘이라고 해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국, 미국,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받은 일본.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를 특명 정권대사로 한국에 파견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외교권을 본격적으로 빼앗을 목적이었죠. 이토는 11월 10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회유와 협박으로 고종을 압박했지만 완강히 거부당했습니다. 11월 17일 일본 공사 하야시도 한국 정부의 대신들을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승인을 종용했는데요. 대신들이 응하지 않자 하야시는 고종이 머무는 덕수궁 별채 중명전에서 어전회의를 열고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남산에는 대포가 설치돼 서울을 겨누고 있었고 궁 밖에는 무장한 일본병이 포위하고 있어 말 그대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었죠. 그럼에도 대신들이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자 하야시는 이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토는 일본군 사령관을 대동하고 들어와 대신들 각각에게 찬반 여부를 묻게 됩니다.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이 반대했고요. 끝까지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등 이른바 을사오적이 찬성으로 기울자 이토는 다수결로 동의했네 이렇게 간주하고요. 외부 대신 박재순과 하야시로 하여금 한일 협상조약에 날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최고 통수권자인 고종의 날인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무효였죠. (1917년) 조각가 로댕이 사망한 날이 오늘이라고 하네요. 1917년 11월 17일 근대 조각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7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하급 관리의 아들로 파리에서 태어난 로댕.
이 14세 때 국립공예실기학교에 입학했고요. 조각가로서의 기초를 이때 닦았죠. 그 뒤에 이 1857년부터 3년 동안 국립미술전문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다 낙방했습니다. 1864년 살롱에 처음으로 코가 망그러진 사나이를 출품했는데요. 생생한 사실적인 묘사가 심사위원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느껴져서 낙선했다고 하네요. 이 시기부터 생활을 위해서 로댕은 건축 장식업에 종사하면서 유럽 각지와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행들은 훗날 로댕의 그 예술적인 그 감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죠. 1878년 파리에 돌아와 벨기에 체제 아래에서 제작한 청동시대를 출품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작품에 지닌 이 사실적인 박진감으로 인해 이거 살아있는 모델을 직접 석고형 뜬 거 아니야?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 뒤에 그의 예술은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요.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 아담과 이브 등 많은 걸작들을 이때 생산하죠. 지옥의 문은 거의 40년 동안 만들어졌던 조각 작품인데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났죠. 이 작품은 단 하나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람, 키스, 새 망령 등 거의 무려 200개에 가까운 조각상들이 합쳐져 있는 거대한 크기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또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막힌 변기를 좀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막힌 변기 때문에 뚫어뻥을 사러 가야겠다라고 벼르고 계신 분도 한두 분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끔 휴지를 좀 많이 넣다 보면 변기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참 사람 부르기도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막힌 변기를 속 시원히 뻥 한번 뚫어볼게요. 거창한 거 필요 없고요. 집에 있는 준비물로도 충분히 뚫어보실 수 있는데요. 비닐과 테이프를 가지고 계신다면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물론 이 비닐이요, 좀 변기를 덮어 씌울 수 있을 정도의 큰 크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테이프는 튼튼한 청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 테이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공기가 새면 효과가 없거든요. 일단 이 준비해 주신 비닐로 변기를 덮어 씌워 주시고요. 청테이프로 이 변기 가장자리를 따라 비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이때 붙여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제는 물을 내리면서 이 비닐 중간 부분을 천천히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압력으로 인해 막혔던 변기가 뻥 하고 뚫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막힌 변기, 테이프와 비닐 두 가지만 있으면 문제없게 끝내요.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아이고, 팔라스님이 아까 심리 테스트를 4번 고르셨는데 이럴 줄 알았어 라면서 정말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맘님이 그 밑에 웃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웃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늘의 최고님, 심리 퀴즈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꿀모닝 출첵합니다 라고 반갑게 또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청라에서님 쿨모닝이라고, 네, 쿨한 모닝이라고 남겨주셨고요. 하늘맘님, 아닌 것 같은데, 나 다중인데 라면서 굳이 본인을 드러내셨네요. 다중이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늘맘님. 네, 삼성버스님 2번 답 나오기 전에 초이스.
설명이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불과 2분 만에 심정의 변화가 좀 다이나믹하게. 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2분 만에 이렇게 급격히 변하셨어요. 네, 심리 테스트 어느 정도 맞다고 하시네요. 이정일 PD가. 하늘맘님 2번, 까칠한 이주부님 2번, 또 예별리구님 1번 아까 심리 테스트 골라주셨고요. 까칠한 이주부님이 출이라고 또 출석 체크도 해주셨네요. 들어보자 톡톡님도 오셨고요. 또 하늘맘님 2분 늦었는데 번호를 못 고르다니 뿌요뿌요라고. 네, 뿌잉뿌잉의 다른 아까 노래 제목 뿌요뿌요. 네. 번호를 못 고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네 대충 추측으로 고르시고요. 다시 듣기로 한번 때려 맞춘 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산양이 아베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 또 팔라스님 흐린 날에도 으쓱으쓱 꿀모닝이라고 인사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삼삼버스님 화요일 아침 출첵해요 라고 하셨고요. 엘비스33님이 오늘은 1등이시네요. 6시 59분에 방송 시작 전에 이 애국가를 들으시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장엄하게 출석 체크를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오늘 화요일 참 아직 일주일이 좀 더 먼 것 같은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 날일수록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면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알차게 해외 토픽 소식 알아보죠.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25억 년 전에 지구는 오렌지빛 별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는 일명 푸른별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실제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푸른빛과 잿빛이 어우러진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초기 지구의 색, 푸른색이 아니라 오렌지빛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인데요. 25억 년 전 지구의 대기는 아지랑이나 안개 등으로 옅게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기는 달아오른 지구의 표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줬고요. 동시에 이 고대 박테리아 등의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때문에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이 오렌지 빛을 띠는 이 안개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 연구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탄화수소 안개, 이 오렌지빛 안개는 초기 지구 생명체 징후일 뿐 아니라 훗날 이 복잡한 박테리아와 초기 동식물의 진화를 도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이 점차 변화했는데요. 오렌지빛의 이 안개가 걷히고 일명 지금의 푸른별이 된 셈이죠. 연구진은 이러한 가설과 가장 유사한 행성으로 꼽은 것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타이탄, 이 시생대 지구를 뒤덮었던 안개와 유사한 형태의 대기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탄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태양계에서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바다를 가진 유일한 천체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하네요. 제갈 길을 아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비켜준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죠. 찰스 킹슬리가 한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아는 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운이 나에게 집중돼 있다 생각하시고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라는 곡 선물로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 신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 다 같이 해볼까요? 으쓱으쓱 굿모닝.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